압도적 경제 콘텐츠 압권 나 오늘부터 삐뚤어질 거야 디즈니 이주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 됩니다. 응?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독교가 아닌 분들이 싫어합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영어 못하는 사람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12월에는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한우카라는 기념일, 또 흑인들의 관자라는 기념일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 측면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양한 종교를 아우를 수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자, 퀴즈 한번 풀어보시죠. 다음 중 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할로윈. 뭔가 이교도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자, 정답은 넷다입니다. 예? 이게 지난 2012년에 있었던 일이었었는데 뉴욕시에서 아이들의 시험에 등장하면 안 되는 단어들 50개를 꼽았고요. 예. 지금 이거 보면은 unquestionable입니다. 이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단어. 할로윈, 이교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진짜구나. 맞추긴 했지만. 황당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birthday, 생일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생일은 왜 그러죠?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불쾌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 생일을 안 챙겼었군요. 기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공룡,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좀 불편해할 수 있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수영장 있는 집 집에 때문에 수영장 없으니까. 야, 그럼 사용하면 롤스로이스 이런 거 쓰면 안 되네. 안 되죠. 집에 롤스로이스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전국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설명을 들으면 그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안 쓰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고 살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있었죠. 네, 그렇죠. 이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법안이었었는데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가 행정명령으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 아니면 학교에 진학할 때 인종, 종교의 차별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행정명령이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인종 쿼터를 정해놓고 자격이 없는데도 유색 인종을 합격시키느라고 기존 백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에 미국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결국 2023년에 어퍼머티브 액션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참고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아시아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예? 아시아인이 소수인종이 아니라고요? 소수인종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던 후배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시아인은 미국에서 어떤 존재니? 그랬더니 백인이 있고요. 예. 흑인과 히스패닉이 있고요. 예. 그 아래 아시아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도 흑인과 히스패닉이 들어가 있지 아시아인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퍼머티브 액션이 만들어졌던 1960년대에는 네. 이게 아시아계가 너무 극소수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인들이 미국에 유입이 많이 됐을 때 그러면 아시아인도 동일하게 소수인종으로 우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 들어보면 좀 열받는 게 흑인들이 좀 자기네 인종차별 받는다고 막 뭐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요. 네. 아시아인은 별개 제3의 인종인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사실 이번에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오히려 아시아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런 연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역차별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왜 갑자기 최근에 좀 터지기 시작했냐라는 걸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불씨를 당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공연히 정치적 올바름은 우리를 죽인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2015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면 Political correctionism is killing u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You can say anything.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데 어떤 말을 하던 간에 그들은 당신에게서 이 말이 나쁜 이유를 찾아낼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흑인이 백인을 쏘는 게 영화에 나온다. 그럼 인종차별이야. 왜 흑인을 악역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백인이 흑인을 총으로 위협한다.
인종차별이야. 왜 흑인은 항상 총에 맞아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던 간에 그 말이 나쁜 이유를 찾아낼 거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트럼프적인 관점일 수도 있는데 저렇다고 해서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도한 극단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렇게 보면은 좀 되게 희화시키는 것 같긴 해요. 인종차별은 꽤 오랜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서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저렇게 희화를 시켜놓으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나 PC인가? 근데 이런 거죠. 지난 40여 년 동안 정치적 올바름을 많은 사람들이 좀 추구해 왔어요. 그러면서 인종차별도 많이 없애려고 하고 직업의 차별도 없애려고 하고 종교의 차별도 없애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이런 역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표현을 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잠깐만 대통령까지도 이런 말 하는데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역차별이 그동안 쌓여만 있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워크라는 단어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WOK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는 wake, 깨어난다는 이 영단어의 과거형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양성은 평등하고 모든 인종은 평등하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워크라고 했어요. 깨어있는 과거형으로 써서. 그런데 이게 역차별받는다는 인식과 또 PC주의가 너무 염증이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요즘에 이거를 워키즘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척한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그래서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awake, not work. 깨어는 나되 대신 진보는 되지 마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어디에서 연설을 할 때에도 이 문구가 바로 뒤에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아, 저 뒤에 네. awake not work. 네. 예, 그러네요. 그렇죠. 요즘에 PC주의에 대해서 염증이 난 현상을 좀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즈니는 사실 정치적 올바름, PC주의의 선봉장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밥 체이팩이 CEO를 맡을 당시에는 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표적인 논란으로 이뤘던 게 바로 올해 개봉했던 인어공주였었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디즈니는 그 이전부터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PC주의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사실 뉴스가 되지 않았던 곳에서도 PC주의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2022년에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나온 건데 이게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극장 상영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이거 어린이 작품 아니에요? 어린이 작품입니다. 근데 금지가 됐어요. 그 이유가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성과 여성이 그러니까 인사로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동성연애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동성 커플인데 이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이 장면을 내보낼 수 있었겠지만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시아 국가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레바논 이런 14개 국가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유교 국가에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되죠. 우리는 굉장히 포용력이 넓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중동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아부다비 기준으로는 최대 징역 14년을 받을 수 있는 중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서 이 장면이 포함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16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이 못 보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실 이게 왜 제가 망가졌다고 얘기하냐면 디즈니 내에서도 이 장면을 삭제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직원들 가운데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직원들이 CEO인 밥 체이팩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이거 넣어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다시 이 장면이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이걸 이중 등급으로 그럼 개봉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제파는 아동용, 그쵸. 들어간 건 어른용 이렇게. 네. 근데 그것도 디즈니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14개 국가에서의 매출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PC주의가 정말 정점에 다다르기 이전, 그러니까 인어공주 이전부터 PC주의는 디즈니를 이미 망쳐놓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온워드.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2020년에 개봉한 영화였었는데 이 영화도 중동 4개 국가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특이한데 뭐냐면 대사 하나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극 중에 여성 인물이 예.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내 여자친구의 딸이 내 머리를 뽑더라. 아, 여성 여성이- 인물이 여자친구. 여성 인물이 여자친구라고 했다는 이 말이 문제가 돼서 이게 또 상영 금지가 된 겁니다. 결국 디즈니는 인어공주 이전부터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고 또 그 신념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느라고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좀 끼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반대로 좀 생각하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극단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남들에게까지 강요하는 정도 수준의 네. 과도한 걸 얘기했을 때 그럼 여기서 디즈니가 추구했던 것이 정말 실적을 포기한 건지 네. 아니면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한 건지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디즈니는 제가 봤을 때에는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잘 따라오다가 이번에는 보면은 이건 시대적 가치와 어긋나 버린 거죠. 과도하게 어긋나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실제로 망가지게 된 거고요. 이런 게 있어요. 1900년대에는 남자가 여자를 구해주는 그 주제가 대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여성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남자가 구해주지 않는 포카혼타스, 뮬란 이런 영화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0년이 되면은 아름다움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모아나 같은 뭔가 여주인공이 하나의 정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것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디즈니는 시대적으로 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자기들의 작품에 녹여내는 게 그렇죠.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정말 디즈니를 망가뜨리게 된 것은 분명 전 세계를 공략해야 되는 중동과 이런 것을 공략해야 되는 그쪽에서도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그 장면 자체를 없애지 않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죠. 실적도 많이 망가졌어요? 실제 실적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자, 화면 한 개 보시면요. 이게 그 매 분기별 디즈니의 주당 순위 위쪽에 보시면 그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당 순위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 2019년 이후에는 팬데믹이 있었으니까 디즈니랜드를 모두 다 폐쇄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폐쇄하게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쳐요. 근데 지금 2023년 들어서면서 개장을 했죠. 재개장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대부터 디즈니 주식 갖고 있다가 손절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네, 70% 마이너스. 정말 심지어 디즈니랜드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올라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OTT와 콘텐츠에서 많이 까먹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은 디즈니의 콘텐츠가 재미없다고 표현을 하지 PC주의 때문에 못 보겠다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감이 형성되는 데에는 이 PC주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아이거 새로 등장한 이 디즈니의 구원투수가 칼을 빼들게 되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CEO를 맡았던 밥 체이팩이 도저히 디즈니를 살리지 못하니까 디즈니 제국을 건설했던 전설의 CEO 밥 아이거가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 30일이었었는데 PC주의를 우선하는 사내 문화를 바꾸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과 재미지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영화를 만드는 건 잘못됐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바바이거가 네. 디즈니 CEO를 처음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바바이거 하다가 그다음에 그 역할을 넘겼던 건데 네. 그동안 다 망가뜨렸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었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밥 체이팩이 경영을 못한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PC주의라고 하는 것을 아예 손절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밥 아이거가 2005년, 2006년부터 디즈니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도 계속 인종차별적인 것을 없애려고 하고 여성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 디즈니 영화를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하고 겨울왕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울왕국만 봐도 거기서 오히려 왕자가 악당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밥 아이거가 그럼 우리는 PC주의를 안 하겠어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 메시지 전달에 치중했던 PC주의를 철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요새 애들한테 네. 우리 어렸을 때 보던 전래동화 같은 거를 읽어주면은 네. 정말 그 성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남성 우월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나 어렸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지금 와서는 물론 그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주류적인 문화였으니까.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좀 지금 감성에 맞는 동화가 좀 필요하다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인어공주는 백인 인어공주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선 지킨다는 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디즈니의 어떤 그 포지션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느끼는 감성 정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음. 우리한테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맞아요. 뭔가 좀 강요하려 그러는 듯한 느낌에서 좀 반감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싶으네요. 그러니까요. 메시지를 강요하려고 하는 이 문화를 없애겠다고 하는 게 한순간에 그리고 순식간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PC주의와 관련된 논란이 앞으로 디즈니에서도 뭐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디즈니와 플로리다주가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정부하고 네,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현재 플로리다주를 고소했고요. 자, 엊그제 이 소송의 첫 번째 심리가 열렸는데요. 그 심리에 대한 기사 제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드센티스 측이 디즈니 표현의 자유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틀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예. 드센티스는 누구냐면 공화당 소속의 플로리다 주지사예요. 근데 이분이 한때는 트럼프 키드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한 보수주의적인 인물이고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랑 안 친합니다. 같이 출마를 해서.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사연이 있는데요. 사연이 이래요. 이거 되게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미국 플로리다 주가 디즈니에 자치권을 부여한 지역이 있습니다. 디즈니한테 자치권을 부여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지역은 디즈니가 정부입니다. 땅을 줬다고요? 네. 자, 영주에 영주? 영주입니다, 영주. 자, 그 지역을 보시면 리디 크릭 임프루브먼트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줄여서 RCID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 이만큼이 그냥 디즈니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을 사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역은 그냥 디즈니 왕국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지역이 원래 옛날에, 그러니까 55년 전에 1967년에 빈 땅이었었어요. 허허 벌판. 그런데 이제 디즈니가 플로리다 주정부에 가서 우리가 이 지역을 개발해 줄 테니 뭐 우리한테 좀 권리를 줘라라고 했더니 그때 자치권을 부여를 하게 된 거죠. 자치권을 부여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뭐 상하수도, 도로, 뭐 여러 가지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그냥 디즈니가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일을 해주는 건데 네. 그러면 반대로 막 세금 이런 걸 지가 걷어요? 그렇죠. 세금을 본인이 걷죠. 디즈니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는다고요? 본인이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주정부에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 법인세 같은 거 납부. 그렇죠. 그렇게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치권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야, 미국 참 신기하네. 정말 신기하죠. 그럼 결국 이 땅은 뭐 디즈니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싸움이 발생을 했던 게 플로리다 주정부가 얼마 전에 유치원과 공립초등학교 교실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수업이나 토론하지 말라라는 법을 통과시키는데요. 부모의 교육관리법이라는 이름의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뭐 디즈니의 입장에서는 아니 아이들에게 양성은 평등하고 성소수자를 지지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디즈니가 반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디즈니가 성명에서 이 법은 게이 언급 금지법으로 의회를 통과하거나 주지사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밥 체이팩이 CEO로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랬더니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인 드센티스가 니네가 감히 반발을 해? 자치권 뺏어버린다? 라고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자치권을 그냥 뺏을 수는 없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50년 넘게 디즈니가 이 지역을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지사가 임명하는 5명의 이사회 구성원을 조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결정권을 빼앗아 버린 거죠. 예. 결국 뭐 자치권을 빼앗은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가 니네가 55년 동안 지켰던 우리의 자치권을 뺏어? 그러면서 소송할 거야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소송의 이유는 뭐냐면 드센티스,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지사가 수정헌법 1조를 어기고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한다. 라는 소송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자치권 뺏는 게 어딨냐 뭐 이런 거죠. 그걸 국가 권력으로 뺏으면 안 되지. 너희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거야. 라는 주장으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 소송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틀 전에 첫 번째 심리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꽤 오랜 기간 이 논란은 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건 그렇고 네. 이거는 소송은 소송인데
디즈니가 실적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과 별개로 디즈니는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PC주의가 있었다는 거는 뭐 우리가 정의는 할 수 없지만 다들 인정은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가 강도 높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팔 거 팔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런 구조조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OTT 사업부를 릴라이언스 인도 기업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 100억 달러에 매각하는 방안도 협상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모험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 베팅이 뭐냐면 지난 10월에 디즈니가 스포츠 베팅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토토? 스포츠 토토. 왜 갑자기 토토를? 사실 그게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안 맞잖아요. 예. 디즈니는 우리 가족의 화모, 아이들의 꿈. 근데 스포츠 토토라고 하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야, 민족 고유의 명절에 모여가지고 민족 전통 놀이인 고스톱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사실 2019년도에도 스포츠 도박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설이 있긴 했었는데 예. 당시에 밥 아이거 CEO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했던 얘기가 디즈니는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떤 식으로든 도박을 조장하는 도박 사업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적이 너무 망가지다 보니까 디즈니가 ESPN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스포츠 채널이죠. 예. ESPN 매각도 고려를 했습니다. 사실 ESPN은 수익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매출 140억 달러, 영업이익 30억 달러입니다. 근데 미래를 보면 미래가 너무 뻔한 거죠.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 매체로 옮기면서 전통 케이블 시장이 침체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익은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매출과 이익이 나오긴 했지만 매출은 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 감소했어요. 아. 디즈니 입장에서 보면 이걸 계속 들고 있다간 나중에 몸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결국 그러면은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비쌀 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라는 매각설이 그래서 있었던 건데 예, 예. 아 이걸 그러면 애플에 매각할까 아니면 메이저리그에 매각할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는 가격이 안 맞았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러면 매각하지 말고 우리가 대신 모험에 도전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와, 도전. 네, 도박으로 도전. 도박으로 도전을 한 거죠. 예. 이걸 왜 제가 자꾸 매우 위험한 모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보세요. 성공을 했어요. 스포츠 베팅으로 수익을 막대하게 벌었다고 하죠. 예. 결국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논하는 브랜드 이미지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수익 내는 것마저 실패한다. 그러면 이미지 망가지고 손해까지 보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디즈니가 스포츠 베팅 사업에 도전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스포츠 도박 사업에 도박을 걸었군요. 아 그렇죠. 베팅을 야,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미 뭐 도박 사업 시작했으면 이미지는 망가질 거고 네, 성공해야 되겠네요. 성공해야죠. 어. 돈이라도 벌어야죠. 예. 근데 내년이면 미국은 대선 전국에 들어가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부로 꺼내지 못했던 거의 금기시됐던 이 PC주의에 대한 비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판을 하게 되면 결국 미국 내에서도 억눌려 왔던 이 보수주의 백인들이 이런 말을 하기 훨씬 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은 아마 내년에도 더 심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올바르다는 게 예전엔 올바랐는데 지금은 올바르다는 게 올바른 건지가 헷갈리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